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희 방송 최초로 게스트를 모시고 하는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게스트는 제가 특별히 모신 손님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10년 전에 그 연애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연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제 프레임적 연애 컨설팅이란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이제 수강을 해서 되게 많이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어프로칭으로 그 예쁜 여성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잘 교제 중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제 프레임적 연애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오리지널이 레드필에서 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레드필 코리아님이 이제 레드필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 레드필 지식을 연애에 어떻게 응용할지 이제 예제를 풀어드리는 느낌으로 이제 도와드리고자 레드필님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뭐 저희끼리는 이제 PUA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과거에 그럼 PUA를 수강을 해봤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PUA 강의도 한 두 번 정도 들어봤고요. 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프레임적 연애 컨설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채널에 이제 PUA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실제로 한번 수강을 해보신 입장에서 PU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10년 전에 수강한 거라서 현재 PUA는 어떤지는 사실 전혀 모르긴 한데, 그때 당시에 PU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전 말씀이시죠? 우선은, 네, 10년 전입니다. 네네네. 네, 1세대 음, PUA. 네, 우선은 그 사람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연애가 이제 배워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만들어준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그들의 목표가 이제 장기 연애보다는 이제 원나잇이 목표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랑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많이 궁금했던 건데, 어, 솔직히 한국에서 PUA 하면은 별로 이렇게 인식이 좋지 않은 걸로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요. 이제 유독 한국에서 이제 PUA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게 그런 부분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쵸. 아무래도 목표가 일단 원나잇이고, 그때 작업 방식이 뭐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대부분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목적이 그 여성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 여성들이 제일 선호하는 나이, 뭐 그런 걸로 그냥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거 1세대 PUA들은 이제 여성을 유혹을 할 때, 완전히 그냥 거짓말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연애라고 하긴 뭐고 단기적인 그런 관계를 추구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도 뭐 LTR이라고 해가지고 음, 뭐 장기 연애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 최소한 저한테 이제 강의를 했던 사람들은 뭐 1년도 아니고 한 몇 개월 정도를 LTR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PUA에서 도움을 아예 안 받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PUA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타산지석 관점에서, 저렇게 너무 거짓말로 저렇게 자기를 포장하면 뭐 장기 연애는 좀 힘들구나라는 걸 하나 배웠고, 음,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행동을 계속 했거든요. 남들은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여성과 대화하는 게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이제 게임 방식이 생기고, 이제 음, 그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천을 하게 만든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듣긴 하잖아요. 무료로 퍼져 있는 자료들을. 아, 근데 그쵸. 뭐 정작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으로 행동을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 아마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아마 실천으로 옮기게 된 게 그만큼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기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 특별히 뭔가 뭐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좀 이런 게 있나요? 동기부여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연애가 하고 싶었고, 음, 뭐, 일단 돈 내고 배웠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되는지 안 되는지. 없던 살림 다 털어가지고 강의 들은 건데, 이게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조금씩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 레드필이라는 이런 지식이라고 할게요. 네, 이 레드필이라는 네, 영역을 처음 이제 발견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네. 어떤 기분이나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전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요. 제가 예전에 그 프레임적 연애 컨설팅을 들었을 때는 사실 이게 원래 그 오리지널 레리필이긴 하니까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듣고 느꼈을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아, 빨리 써봐야겠다. 이게 음, 진짜 되나 안 되나 빨리 써봐야겠다 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이 뭘까?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잘난 놈 심리학이랑 그다음에 남자 바로 보기 뭐 요런 책들도 10년 전에 읽었던 책들이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레드필 지식을 접하면서 이제 그때 컨설팅에서는 듣지 못했던 뭔가 이제 세상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왜 이상한지 이제 명확해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앤드류 테이트라는 영상을 보면 앤드류 테이트가 나온 영상을 보면서 되게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음,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사춘기처럼 비슷하게, 아, 남성성이란 뭘까? 이렇게 두 번째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춘기요. 그러면 다음 질문에 진행하기 앞서서 되게 갑자기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그러면은 약간 좀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 본인이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그 남성성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특히 요즘 남자들은 하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남성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우선은 자기 안에 욕구가 뭔지를 좀 자세히 파악을 하고, 그 욕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음, 뭐, 뭐 앤드류 테이트처럼 진짜 완전히 정면 돌파로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남성성의 정의보다는 욕구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음, 그런 부분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는. 음. 그러면은 주로 이제 배우셨던 게 프레임적 연애라고 하셨나요, 아까? 네, 맞습니다. 예. 아마 여기서 쓰이는 용어 프레임이랑 제 예상에는 그 저희 레드필 지식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이랑 굉장히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콜드 어프로치도 실제로 많이 해보시고 그 네. 실제로 애인도 그렇게 만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실천을 하고 결과를 얻은 사람으로서 이 프레임이 왜 중요한가 혹시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프레임이 왜 중요한가 또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연애의 관점에서 프레임은, 남자가 이제 프레임을 갖는다는 거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아파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음,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아파트는 가치를 가지는데 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는 가치를 가지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경비 아저씨도 없는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는 그냥 흉가 하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 프레임은 자신이 찾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이성을 만나게 해주는 네,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아까 아파트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뭐 강남 아파트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 관용적으로 다 강남 아파트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근데 뭐 내가 강남 아파트가 돼야지 해서 다 강남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저 더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강남 아파트처럼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좀 효율적으로 또는 어떤 것들이 가장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작가 프레임이라는 거는 남의 걸 따라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
진짜 엉뚱한 거여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녁 9시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겠어. 음, 이런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자 하는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음, 그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와서 같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영유할 수 있는 여성을 찾는 거.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 뭐 그런 것들을 먼저 구축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좀 궁금한 건데요. 네, 클럽에서 여자를 만나는 것과 네. 길거리에서 번호를 따는 게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그 만날 수 있는 여성이나 아니면 클럽이든 길거리든 똑같나요? 뭐 개인적인 어,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일단은 방법 자체에서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음, 다만 이제 클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외모적으로 이제 출중한 남성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고, 뭐 음, 길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사실 그 가장 큰 차이는 그 장소에 어떤 여성들이 있는가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클럽 같은 경우보다는 아마 도서관 앞에 그러니까 제 취향에 더 맞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럼 방법론에는 이제 차이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장소에 따라서 그런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뭐라 해야 되나 생활 패턴 이런 것이 좀 더 어울리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음, 클럽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잘 노는 여자를 원한다면 클럽에 가서 그런 여자를 찾아야 될 거고, 네. 자기가 최소한 낮에 깨 있는 여성을 사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이제 여성분을 찾는 게 좋죠. 근데 아까 이제 클럽에서는 약간 좀 외모를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좀 심하나요, 많이?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저도 그 키가 큰 편이 아니어서 음,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키가 크면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아요. 클럽 같은 경우는. 얼굴보다 키요. 그래서 예, 얼굴도 얼굴인데 일단 키가 제일 중요하고 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PUA 그 친구들은 거의 뭐 깔창 10cm씩 깔고 그랬거든요. 깔창 10cm요. 예, 장난 아니죠. 그 이게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기본 굽이 있고 음, 그 밑에 5cm, 6cm를 더 깔아요. 5cm는 티도 안 난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레이디 가가 수준인데? 예, 그리고 나서 엄청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어,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그 키와 관련된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알 건 알아야 돼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번호를 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네. 뭐 시도를 하기 전에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이 정도는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주의 사항들이 있을까요? 뭐 그게 꼭 뭔가 법적으로 얽히진 않더라도 뭐 이거는 절대 매너가 아닌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라던가 뭐 아니면 뭐 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요. 번호를 물어볼 때 당연히 뭐 여성분들이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이제 거기다 대고 화내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이제 바쁘다고 가는데 막 쫓아가거나 뭐 이상한 말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장 뭐 기본적인 여성분들, 상식. 예, 최소한 그런 상식을 지켜야 되는데 가끔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닌데 듣기로 뭐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알아야 한다. 뭐 그런 거죠.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이전에 어디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본 건데, 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남성분도 그렇게 막 키가 엄청 큰 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네, 영상 컨셉이 뭐 키가 작지만 용기를 내 가지고 뭐 번호를 따는 남자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 거기 나오는 여성분은 진짜 그냥 제3자인 것 같고요. 그 카메라 네. 팀과 거기 나오는 남성분만 이제 사전에 이제 합의가 된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집요하게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따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좀 무슨 식의 교훈을 약간 좀 주입을 하려는 것 같았냐면은 아무리 남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어도 이렇게 끊임없이 약간 좀 요즘 말하는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는 없다. 이게 요즘 이게 되게 부정적인 말로 쓰이잖아요. 옛날엔 아니었지만. 그런 식의 행동들도 사실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네요. 요즘 현재 와서는. 이게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프레임에서 진 거예요. 음, 자기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여자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만히 있어야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아, 세입자를 세입자를 아파트가 쫓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가면 가는 거죠. 뭐 그 음, 사람이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굉장히 무슨 엘리베이터 피칭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외적인 요소나 그런 거가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첫인상이라는 건 거의 다 외모니까요. 그쵸. 근데 이제 뭐 모든 남자들이 다 키가 클 수는 없고 모든 남자들이 다 꽃미 네, 남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려움이 좀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뭐 번호를 따다 보면 어떤 생기는 노하우라던가 아니면 뭐 전략 같은 게 생기나요? 계속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한테 좀 더 시간을 내주고 약간 이런 것들이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맞는 뭐 흔히 말하는 멘트 음,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 뭐 사실 멘트보다도 이게 물어볼 때 태도가 이렇게 우물쭈물거리면서 눈을 아래로 이제 푹 내리고 이제 죽어라듯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마음에 듭니다. 번호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이제 여성분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거고 그리고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 AA라고 그러죠. 그 접근 공포증. 아 이제 어프로치 점, 앵자이어티요. AA. 네네. 음, 그거가 굉장히 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컸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AA 자체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느끼는구나라고 이제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트 같은 거는 사실 자신감 있게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멘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꼭 어떤 말을 해서 어떤 문장을 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그 문장을 어떻게 말하냐, 좀 어떤 기세로 말하냐가 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음, 어차피 뭐 말하는 거야 그냥 뭐 외적으로 마음에 드니까 이거를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걸로 바꾸고 번호를 주세요. 요거로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걸로 바꾸고 요게 끝이거든요, 사실. 앞에 거, 왜 마음에 드는지, 뒤에 거, 번호를 주세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두 번째를 자기 말로 바꾸면 그게 멘트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갑자기 생긴 궁금증인데 제가 네,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절 멘트가 저 네, 남자친구 있어요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면은 그냥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후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그거를 좀 트위스트 해봐가지고 좀 더 말을 이어나가거나 이런 방법이 좀 더 나을까요? 뭐 다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겠죠. 어차피 그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예쁜 여성은 남자가 있다. 네, 그죠. 어차피 어차피 예쁜 여성을 이제 자기가 얻고 싶으면 다른 남성으로부터 그걸 뺏는 거예요. 음, 그런 개념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남자 입장에서 그냥 외모만 아는 거지 이 여자 성격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 말이나 한번 섞자는 거지 굳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제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있다. 음, 이거 너무 너무 김치국을 마시는 것 김치국이다. 같다. 아, 예,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적정성 평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여성이 많이 급하신 분들이 네, 급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봤을 때 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단 1번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2번 오케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런 아, 식의 발상을 잘 못할 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간략하게 예를 들면 뭐 그런 멘트를 들었을 때 뭐 네. 재치 있게 뭐 대답을 한다든가 이런 멘트를 좀 사전에 준비하시는 편인가요? 그냥 자기 평소 말하는 말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방금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말할지 음, 그런 거가 뭐 긴장돼서 안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음, 이제 AA 때문에 이제 말을 더듬거나 막 떨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뭐 자기가 뭐 사전에 한번 거울 보고 한 100번 정도 연습해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딱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겠다. 그렇게 준비를 딱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건데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거 AA 있잖아요. 접근 공포. 네, 네, 이거는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좀 부정적인 경험, 쉽게 얘기하면 거절, 뭐 또는 간혹 네, 이제 무례한 거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쵸. 사람이라는 게 자꾸 실패를 하다 보면은 기가 꺾이잖아요. 네, 남자더라도. 네, 평균적으로 10번을 네,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공한다고 봐야 정상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실패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임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얼마 정도로 네. 보십니까? 개인의 경험상 또는 주변의 관찰상. 이 콜드 어프로치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냥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 그렇게 확률이 낮나요? 예, 이게, 네. 그러니까 번호 받는 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이제 만남까지 이어진다는 거라고 봤을 때 음,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사실 콜드 어프로치보다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모임이나 뭐 소셜 그런 쪽에 참여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는데 그 쉽게 만나긴 힘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진짜 달라요. 그 여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 이제 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근데 왜 하냐? 근데 이걸 왜 하냐? 이거의 의의는 그래도 내가 그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예쁜 여성에게 말이라도 한번 걸어봤다. 용기 있게 한번 시도는 해봤다. 여보의 의의를 둬야지. 뭐 만남까지 뭐 생각하고 막 그런 거까지는 이제 좀 기대를 내려놓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와, 생각보다 저는 뭐 한 10번 중 3번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다소 충격입니다. 네, 뭐 엄청나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성공해보셨잖아요. 네, 저는 네. 네, 그러면은, 네, 이 다음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뭐 이전 게 돼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이전 게 그렇죠. 희박하면은 그 다음 거를 뭔가 경험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다음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그럼 이제 번호를 따잖아요? 그럼 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텍스트로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옛날에는 문자였지만. 네. 보통 뭐 요즘 전화로 해가지고 대화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뭐 바로 그냥 아, 대뜸 만나자고 그래요? 하면 절대 안 만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아, 이런 그래요? 식의 텍스트 대화는 어디서 뭐 따로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신 건가요? 근데 연애 컨설팅 내용이 뭐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음,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여성과 이제 말하고, 이제 여성과 노는 거,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임을 가서 이제 여자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섞어보고, 그리고 여사친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아, 여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나를 좀 아는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좀 모르는 여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좀 쌓여야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뭐 멘트 하나 쳤다고 뭐가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그런 건 없거든요. 음. 사실 되게 저도 어디서 비슷한 얘기를 주워 들은 건데 사실 텍스트로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 거는 이미 엎어진 물을 담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방금 아,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전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밑밥이 쌓이는 거지. 처음에 이제 어프로치를 했을 때 네. 뭐 어프로치에서 망한 점수를 텍스트에서 극복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어디서 제가 주워 듣긴 했어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이랑 굉장히 좀 일맥을 상통하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어프로치를 해서 번호를 받았으면, 뭐, 여성분과 뭐, 카톡이나 뭐, 그런 걸로 친분을 쌓아도 좋기는 한데, 음, 그냥 약속을 잡는 게 제일 속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특별히 추천하는 콜드 어프로치 장소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전철역 입구라던가 아니면 뭐 도서관? 뭐 아니면 뭐 아무 장소나 뭐 무조건 질러보는 게 좋을까요? 그 자기한테 편한 장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뭐, 자기는 뭐, 대학교 내부가 좋다. 그럼 뭐 대학교 내부에서 하는 거고. 그냥 사실 여성분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잖아요. 그죠? 굳이 장소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다만 이제 자기가 어떤 여성상이 있다, 원하는 여성상이 있다. 근데 그 여성들이 어디에 많이 나타난다. 음, 그런 게 있으면 뭐 그런데 이제 근처를 배회하면서 뭐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럼 저라면 서점에 갈 것 같아요. 아, 서점 좋죠. 서점 좋나요?
서점 좋죠. 하긴 서점 요즘 사람들 웬만한 아무나 서점에 가진 않죠, 그죠? 그쵸. 좋습니다. 서점. 저도 한번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 영상을 오랜 시간 이제 시청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특히 연애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신 우리 또래 또는 우리보다 많이 젊은 그런 남성 시청자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특정 뭐 사연을 꼽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들어봤을 때 뭔가 막연하더라도 뭔가 공통적으로 느낀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네. 좀 이거를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좀 저한테는 좀 어려웠는데, 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시청자분들이 왜 자신이 알파 혹은 뭐 베타, 뭐, 감마인지 궁금해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애적 관점에서 어차피 하이 밸류 메일을 계속 추구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가 현재는 알파인지, 베타인지, 뭐, 감마인지, 뭐, 레드필님한테 답변을 뭐 들어보고 싶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안다고 해서 뭐 연애를 하는데 뭐 더 도움이 되고 뭐, 그럴까 싶기는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긴 그래서 이- 안 네. 그래도 이제 그 토마시 우리 형아는 그냥 그 알파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하이밸류 메일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가끔 하긴 해요. 그래도 그 표현이 주는 아, 편리함이나 어떤 정확한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쓰긴 하는데, 저도 저번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마찬가지로 음, 느끼셨군요, 그 부분을. 자기가 뭘 해야 될지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자기가 뭐, 룩, 머니, 스테이터스, 게임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은 룩부터 하고, 머니 열심히 벌고, 뭐 모임 나가고, 여사친 만들어 보고 하면서 익숙해지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멘트는 해야 되니까 시청자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아니면 뭐 PR 멘트 하고 싶으면 하실래요, 한번? 연애에 있어서 뭐 프레임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고민해 보고, 뭐 제 의견을 드리고, 그게 타당하다 싶으시면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저도 그 피드백을 듣고, 이런 방향성이 역시 맞구나, 아니면 이런 방향성은 내가 좀 잘못 생각했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